안녕하세요. 비탐TV입니다. 주식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 미래 급등주의 비밀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무슨 비밀 이런 시리즈를 거의 다 안 하는 편인데 상당히 투자자한테는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간과되고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가 EPS 차트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 주가 EPS 차트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단독으로 개발한 서비스고 다른 국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 전 종목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초이스탁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용들을 들으시고 그걸 기억한 상태에서 초이스탁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종목을 쳐서 이 차트를 열어보세요. 그래서 바로 복습하시면서 그러면 내 종목은 좀 멈출 것인지 더 갈 것인지 아니면 떨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을 몰라도 돼요. 적정 주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도 상관없고 이 부분만 잘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향후의 주가를 이렇게 방향을 잡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주가는 미래 주당 순이익을 따라갑니다.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이별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미래 주당 순이익을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퀴즈를 3개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풀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맞춰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메타플랫폼스예요. 메타플랫폼스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EPS예요. EPS는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고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다가 이때부터 2022년도에 점핑 한번 오르고 2023년도 오르고 2024년도 오르고 이렇게 쭉 오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가 EPS 차트를 띄우는 현재 이 상태에 있는 차트를 발견했다. 메타플랫폼스를 이 시점에 발견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가 첫 번째 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럼 2022년도 12월에 보면 향후의 예상 이 EPS는 이미 2, 3년치를 이렇게 그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발표한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겠냐? 자, 메타플랫폼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120달러까지인가? 완전 대폭락했죠. 빅테크 기업들이 잘 가는데 거의 혼자 빠졌어요. 메타플랫폼스하고 아마존 이 두 개가 그냥 주가가 한 3, 40% 많으면 한 50%씩, 60%씩 빠졌는데 보면 미래 EPS를 보니까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떨어지고 있는 주가가 앞으로 계속 바닥을 기는 이런 형태가 될 거냐? 아니면 EPS 상승에 맞춰서 다시 오르는 형태가 될 거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주가는 미래 EPS를 따라간다고. 그럼 결국은 주가가 EPS를 따라서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심리가 안 좋으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많으면 오를 수 없는데 그 매도에 영향을 주는 게 기업의 본질적인 EPS의 문제냐, 그러니까 EPS가 꺾인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과도한 소음과 뉴스 때문에 떨어졌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분명히 향후에 EPS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발표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하지조차 못했던 이유들이 악재들이 계속 쌓였던 거예요. 이제 해외 언론에서 메타 니네들 예전에는 페이스북이었죠. 거기에 뉴스 쓰는 거 쓰지 마. 돈 내고 쓰든지 아니면 나 다 소송할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트래픽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렇게 소송 걸리고 이래서 주가가 또 한번 떨어졌어요. 그럼 두 번째는 요즘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잘 안 써요. 이런 뉴스가 또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SNS 플랫폼들, 인스타. 근데 인스타도 페이스북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인스타가 갈 거냐? 페이스북이 인스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메타 플랫폼스가. 그러니까 얘가 안 되고 얘가 늘어나도 좋은 거죠. 인스타를 잘 인수한 거죠. 만약에 인스타를 인수 안 했다면 메타 플랫폼스가 지금의 주가가 있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아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었던 게 이제 애플에서 본인들 이제 아이폰에서 개인 정보들 이제 추적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광고를 띄우잖아요. 그럼 개인 맞춤형으로 띄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활동 내역이나 쿠키들을 활용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행을 검색하고 왔다. 그러면 페이스북 안에서 여행 광고를 막 띄우는 거예요. 연관 있게끔. 근데 그런 것들을 추적하지 못하게끔 서드파티 쪽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하면서 그러면 메타플랫폼 광고가 줄 거 아니냐? 이 광고가 다 전체 매출인데
그래서 이제 뭐 3단 콤보로 맞으면서 주가가 막 회복도 못하고 막 엄청 해롱거렸죠. 그러니까 싼데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싸고 앞으로도 좋아지는데 심리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떨어졌던 거죠. 이런 시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신다고 하면 첫 번째는 그냥 사셔야 된다. 수급들이 회복이 되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은 초이스탁의 매매 신호를 좀 참고하세요. 거기는 수급까지 반영한 걸 알려드리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 장 화면을 보시면 어때요? 주가가 올랐죠. 그래서 지금 298% 오른 거예요. 저점 대비해. 그러니까 신호가 나온 시점. 저점 대비해서는 300%가 이미 넘었고,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497달러예요. 이게 120달러까지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4배 이상 오르는 이런 형태가 발생했어요. 근데 우리는 미래의 답안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EPS 방향을 쫓아간다라는 얘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향후에 보시면 2024년 5년도에 이제를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도, 6년도는 어때요? 성장률이 EPS가 16%, 15%예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과거보다 이제 성장률이 낮아졌잖아요. 성장률이 지금 낮아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메타 플랫폼스가 뭐 2년 동안 주가가 뭐 150%로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이제 막 거품 막 들어가서 막 끌어올리면 어쩔 수 없죠. 모든 종목이 갈 수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 상식적인 데이터에 따라서 보면 이제 과거에 막 298% 이렇게 오르는 시장은 아닐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아까처럼 나타나는 기업들의 EPS를 믿고 내가 이제 뭐 차트를 좀 참고하시든 저희 초이스탁에 나와 있는 매매 신호의 그 수급을 좀 참고하시든 거기서 뭔가가 좋은 변화가 포인트 딱 잡히면 그때부터는 조금은 용기를 내서 분할 매수하셔도 이제 결국은 주가가 EPS 방향을 따라갈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이 차트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EPS 성장률, 미래의 EPS 성장률이 높을수록 주가 상승률도 높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주가 EPS 성장, 왜냐하면 미래의 EPS를 따라 주가가 가는데 EPS 성장률이 높으면 더 빨리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성장률이 낮으면 주가 상승률도 낮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럼 저희가 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인데요. 자,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주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한 3월 정도가 됐다고 봐요. 그리고 향후의 EPS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이미 다 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그러면 이게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뭐 이렇게 가든지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예상 성장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주가가 여기 지금 3월달 이제 상승하다가 이 시점에 내가 만약에 이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발견했다. 그리고 차트가 현재 이런 상태에 나왔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성장률을 보시고 이 차트는 초이스탁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상되는 금액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계산기로 조금만 두들겨 보면 바로 그냥 뭐 나눗셈만 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장률이 높을수록 많이 가거든요. 결국은 엔비디아가 어떨 것 같아요. 주가가 EPS를 따라가야 되니까 훨씬 더 빨리 이제 상승하면서 가야 되겠죠. 답안지를 좀 볼게요. 네, 어때요? EPS 성장률이 이때는 585%였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얘는 이제 1월 결산법이에요. 1월 결산법이라서 2024년 1월은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그래서 585% 오르는 동안 주가도 엄청나게 급등을 한 거고 그 다음 연도에 막 멈춰가지고 쭉 있을 때 뭐 조정도 받고 할 때 그 다음 연도에 2025년도 1월달 예상 실적이 93%예요. 성장이 93% 성장한다고 하니까 이제 주가도 또 따라서 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주당 순이익 수치가 지금 매월 조금씩 계속 상향되고 있어요. 상향. 하향되고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상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들은 초이스탁에서 제가 화면 실제로 띄워놓고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거 실제로 확인하세요. 그래서 그게 올라가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예상치가 올해 이제 93%. 그래서 이제 주가도 따라 올랐죠.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거 2027년. 2026년도, 7년도 보니까 어때요? 이제 이익이 한 20% 정도 성장하는 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쪽에 물론 이제 2년 동안 AI 반도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컨센서스 데이터들은 저희가 한 달에 두세 번씩 계속 업데이트 시키면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성장률이 높으면서 요 성장률이 19, 20%가 아니라 더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의 예상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상치를 가지고 주가가 다시 막 $1,000가 $2,000 단계에 가고 이런 것들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장률이 지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렇게 가는 쪽보다는 조금은 기울기가 주가의 상승률의 기울기가 EPS 상승률의 기울기와 비슷한 형태로 갈 것이다. 그래서 EPS 성장률이 높을수록 주가 상승률이 높고 낮아지면 낮아진다. 요걸 이제 두 번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 성장률이 낮아지면 주가가 상승 탄력을 잃어요.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되게 못 갔던 기업이 바로 이제 이 애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막 신고가 내고 뭐 전부 다 했는데 막 혼자서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애플 주가가 제가 2023년도 한 10월 정도까지 그려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주가가 왔다 갔다 해서 요때까지는 뭐 급등해서 많이 갔죠. 갔는데 요 시점부터 이제 어떻게 갈 거냐 한번 보세요. 2023년 9월에 있는 시점부터. 근데 이때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EPS 주당 순이익 예상 그 값이 어때요? 2년 동안 성장이 없었대요.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PS 성장을 하지 않고 EPS가 위로 방향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가만 혼자 올라가냐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주가하고 EPS 방향으로 맞추실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메타 플랫폼스는 어때요? EPS 방향이 상승이고 주가가 떨어지다가 얘가 따라 오르는 케이스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EPS가 멈춰 있고 주가만 혼자 코로나 이후에 이제 IT 기업들 막 이렇게 상당히 가니까 올라갔다가 EPS가 안 오르니까 얘가 다시 떨어져서 지금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의 성장률도 아주 높지는 않는데 우리가 답을 좀 살펴볼게요.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2023년 9월 이후부터 해서 2024년 4월 2일까지 보면 주가가 출렁임은 있었죠. 시장이 좋아지면 좀 오르고 나빠지면 떨어지고 하긴 했지만 결국은 주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많이 더 다른 기업처럼 치고 못 나간 이유는 뭐냐면 EPS 성장 자체가 계단식으로 크게 점핑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회복이 돼야지만 애플의 주가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차트랑 이런 예상치는 전부 다 조이스탁에서 무료로 제공하니까 여기서 검색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향후에 이제 이 회사는 9월 결산 법인인데 2025년도 9월달 이렇게 한번 보세요. 2024년 9월 5년, 6년도 보면 대략 한 7에서 8% 정도 성장해요. 연평균. 그러면 애플의 주가도 연평균 한 8% 정도 성장하겠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 뭐 10몇 프로 갈 수도 있고 뭐 한 3% 상승할 수도 있지만 연평균으로 보면 엄청나게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요게 있는 25년치와 2026년치가 8.9가 아니라 12%, 15%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주가 상승률이 훨씬 빨라지겠죠. 그래서 EPS 성장률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EPS 성장률이 멈추거나 낮아지면 한 자리에서 떨어지면 주가의 상승 탄력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차트를 혹시 여러분들 뭐 컨텐츠나 또는 이런 데 쓰고 싶으시면 차트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저기 노란색으로 칠해드렸는데 다운로드 받는 버튼이 10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 받으시면 차트가 이미지를 캡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운이 되니까 그걸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요 초이스탁 사이트에서 진짜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드리고 어떻게 마지막으로 보는지 리뷰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초이스탁에서 여러분들 아까 그 화면을 실제로 보고 데이터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걸 어디서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초이스탁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요 사이트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뭐 PC로 보실 수도 있고 모바일로 뭐 이렇게 뭐 네이버에서 초이스탁 이렇게 치셔서 들어오셔도 돼요. 자, 여기서 아까 처음에 본 엔비디아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눌러보면 일단 자, 요런 이제 종목 진단 그래프가 있죠. 이 그래프는 이제 전 종목 다 무료로 제공하니까 보세요. 100점 만점에 96점. 그래서 각각 분야마다 점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100점, 안전성 100점, 성장성 100점, 독점력 100점, 현금 착취력 80점. 그래서 합쳐서 96점. 엄청난 기업이죠. 자, 그러면 요거만 한번 보고 판단해 보세요. 여기가 이제 예상 실적이 나와 있는 데예요. 매출액하고 주당순이 나와 있잖아요. 자, 매출액이 엔비디아가 보면 2023년도에 269억 달러, 그 다음 2024년도가 확정치거든요. 요 색깔이 파란색은 확정치고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예상치 데이터예요. 예상치.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24년도 1월이라는 이 예상치도 2023년도 이미 나와 있었겠죠. 하나가 나와 있고 하나가 확정이 되고 예상이 나오고 이런 식이니까 확정치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보시면
269억 달러에서 609억 달러. 이거 나누면 되잖아요. 609 나누기 269 하면 딱 빼기 1 해야지 성장률이 나오겠네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봐도 2배 이상, 매출액이 2배 이상 늘면 어마어마한 성장률이잖아요. 그냥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률이 2배짜리를 찾으셨다. 그냥 사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배가 늘어요. 이익은 어때요? 1.74달러에서 11.93달러예요. 그러면 거의 이게 뭐 10배 이상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익은 10배, 매출액은 2배 이상. 그러니까 이 기간에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EPS를 주가가 따라가는데 EPS 성장률이 높을수록 주가 상승률이 높다. 딱 그런 케이스죠.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그 다음 연도잖아요. 자, 보세요. 2025년도 1월을 보면 60에서 111이니까 얘가 2배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꽤 높은 성장률이죠. 이익도 보세요. 2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2025년 1월 예상 실적. 지금 2024년도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상승 탄력도 있고 해서 뭐 1000달러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뭐 900달러 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2025년도는 보면 어때요? 이 성장률이 한 20%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 있는 사례에서 2017년도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때도 성장률이 한 20%대예요. 그러니까 주가 그래프로만 보면 이때 한 2년 동안 급등, 그 다음에 향후 2년 동안은 그거보다는 좀 낮은 상승,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요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한 달에 2-3번씩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 수치를 어디다 적어 놓으셨다가 그 다음에 이 수치가 올라갔는지 떨어지는지 통해서 올라가면 이 회사가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이 예상치가 미래가 계속 빠지면 주가가 향후에 상승 탄력을 잃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아까 그래프 그려드렸던 주가 EPS 차트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마우스 오버하면 이거 다 값들도 다 나와요. 다 나오고 2년치도 여기 그려드렸으니까 얘가 이렇게 급등하기보다는 이제 성장률에 맞춰서 이런 형태로 일단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성장률이 변동하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그거는 뭘로 확인하셔라? 요 앞에 있는 막대기 차트가 한 달에 2-3번씩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오셔가지고 사이트는 매일 오시고 서비스는 데이터는 그런 정도 업데이트 하시면서 좀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의 종목 제가 한 2개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자, 이 회사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기업이죠. 슈퍼마이크로컴퓨터라는 회사인데 회사는 보면 뭐 성장성에서는 거의 만점을 받은 케이스인데 요 데이터만 보고 이제 판단했을 때 한번 봐보세요. 자, 2023년도 6월 결산법인데 2024년 6월이니까 6월은 이제 사실상 끝났어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그 다음 어디를 보고 있냐면 2025년도 6월 달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더라도 세게 튀어오르고 계속 하는 이유거든. 여기 보시면 이제 2023년도 6월이 71억 달러인데 올해 6월 달이 140억 달러예요. 2배 오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오르죠. 이익 한번 보세요. 11.43달러에서 20.2달러예요. 그럼 지금 이익이 지금 몇 년째 매년 2배씩 더블 가요. 그러면 EPS가 올라가고 있는데 EPS 상승률이 높은데 주가가 안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2024년도 초까지도 주가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오르는 계기가 됐고 내년도 보니까 뭐 매출액이 이제 200억 달러 정도가 되네요. 그럼 대략 한 30% 정도 될 것 같고 이익도 한 30% 정도는 늘어나네요. 아까보다 엔비디아보다 조금 더 성장률이 높기는 한데 성장률 자체는 조금은 완화됩니다. 그래서 올해랑 최근 한 1년 동안 보였던 폭발적인 이 로켓처럼 오르는 주가 상승률은 쉽지는 않다. 막 그렇게 막 이렇게 200에서 막 1000까지 막 그냥 이렇게 막 뚫고 한 5배 왔는데 1000에서 막 3-4천을 이렇게 단기간에 간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만큼 이제 그 기울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차트를 보면 주가 EPS 차트가 있는데 EPS가 이제 늘고 있고 이 차트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봐서 그렇지 아까 그래프를 제가 여기서 끊고 지워드린 거거든요. 이 시점에 있다 하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예상 실적은 이미 그래프가 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려 있을 때 이 정도의 성장률과 이런 정도의 값을 가지면 향후의 주가가 이건 정말 운이 좋았죠. 되게 많이 오른 건데 충분히 한 이런 정도까지는 쭉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몰라도. 그래서 이 차트를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실적이 조금 꺾였던 이제 테슬라를 한번 볼게요. 테슬라도 요즘 주가가 되게 안 좋잖아요.
애플 안 좋았고 테슬라 안 좋았고. 근데 애플은 이제 완전 바닥을 친 것 같아요. 테슬라는 보면 이제 네, 최근 6개월당 주가가 한 30% 정도 빠졌고, 여기 보시면 진단에서도 점수가 이거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35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테슬라가 아닌 거예요. 테슬라가 이렇게 성장주 아니었나? 그러면 지금 판단은 그런 기준이 아니다. 요것들은 저희가 빅데이터 가지고 다 분석해서 점수를 알려드리거든요. 자, 그럼 왜 그런가? 여기 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96,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5381 이때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대략 뭐 한 60%씩 늘어나는 고속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매출 성장률도 점점 이제 좀 이렇게 완만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2024년도 올해 말 같은 경우에는 960억, 네, 967억에서 한 1000억, 1080억 달러로 이 성장률이 되게 낮은 거예요. 자릿수가. 그동안 테슬라가 보여왔던 뭐 20%대 후반 내지는 30%, 40% 성장률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좀 낮아졌고, 2025년도에는 그래도 한 20% 정도 성장하는 걸로 지금 나타났어요. 근데 EPS를 한번 봐보세요. EPS를 보면 2021년도에 1.6달러, 3.6달러, 4.3달러 상당히 빨리 이익이 늘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주가가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지금 보면 2024년도 12월에 2.65예요. 그럼 4.3에서 2.65로 역성장하는 거예요. 미래 주가는 EPS를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내년도에도 보면 회복은 되지만 3.79예요. 그러니까 최고점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EPS가 최고치를 못 친다는 얘기는 마진율이 나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사들도 많아지고, 최근에 샤오미가 뭐 전기차도 내놨는데 가격을 상당히 다운시켜서 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가격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진들도 좀 꺾이고 있는 이런 이제 상태들인 거죠. 그래서 주가하고 EPS 차트를 마지막으로 좀 보면, 자, 여기까지 이제 주가가 이제 그려졌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퀴즈잖아요. 자, 미래를 한번 볼게요. 미래를 보면 올해 말까지는 주가가 이미 EPS가 한 단계 뚝 떨어져 있고, 내년도에 2024년도는 그래도 좀 회복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주가가 아마 이제 테슬라도 바닥을 치긴 쳐야 될 거예요. 언제 확인을 해야 될 거고, 향후에 올해 실적이 아니라 내년 실적을 바라보는 시점 정도 돼야, 그리고 이제 내년 정도 바라보는 시점이 되면 내후년 것도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저희는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긴 한데 차트는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그러면 대략 한 30% 정도 가까이 성장하면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있다가 뭐 바닥을 치고 나중에는 이제 따라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올해 어쨌든 주가까지는 상당히 뭐 고전할 가능성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잘 활용하셔도, 이것도 다 무료로 지금 제공한단 말이에요. 활용하셔가지고 투자하시기 전에 본인 종목들을 지금 한번 꼭 쳐보세요. 쳐보셔서 지금 배운 대로만 판단하시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